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시민보입니다. 지역의 정치과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역의 대표 감시자 네 분 오랜만에 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많게는 한 2주 가까이 못 뵌 얼굴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휴가철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휴가는 경남에서. 네, 멀리 가느라 이 길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를 가면서 또 지역의 내수 경기도 살리자 하는 일석이조의 취지인데요. 우리 출연자 네 분들도 내가 추천하는 우리 지역의 이 휴가지 하나씩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시죠. 예. 시간을 좀 많이 주시기 하실 바랍니다. 말씀이 많아요. 누가 뭐라 해도 여름 휴가는 바다입니다. 네. 바다하면 동양의 나풀이 통영. 폴리. 제 고향입니다. 제 네. 고향인데 우리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랑도, 한산도, 욕지도 다 섬 자원이 우리 관광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해당된 섬이 57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우와. 예. 그 섬에서 나오는 그 관광 자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4월에 루지가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동력 썰매. 예. 네네. 루지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통영에 오면 여름 휴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와. 통영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대학마가 있을까요? 그럼요. 대학만은 늘 좋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지로 바다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과 강이 함께 있는 경남 하동입니다. 네. 바로 이놈의 연고주의. 우리 경남 하동은 이제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단연코 하동이죠. 하동에 또 섬진강에 백사청송 하동 송림이 있습니다. 하동의 읍의 자리 다 잡고 있죠. 그다음에 10분 정도만 더 가면 소설 토지의 배경인 악양평살의 최참반댁이 딱 있습니다. 그곳에서 딱 역사를 좀 보고요. 10분만 조금 옮겨가면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라도 경상도 가로지르는. 예. 자, 이 역사적 현장을 또 보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지리산 계곡입니다. 네. 거기서 바다와 또 다른 또 의미인 또 계곡에서 몸을 한번 담그고요. 매력이 있죠. 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우리 절경이 또 쌍계사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2번 국도를 따라서 하루 코스로 경남 하동을 즐길 수 있으니까 통영 못지않은 곳이다. 하동으로 놀러 오십시오. 야, 잠깐만. 통영이랑 이 하동이랑 얼마나 걸리죠? 한 1시간 반, 2시간 시간 한 정도 2, 30분. 그렇죠. 다 가야겠네요. 그럼요. 하루는 통영에서, 하루는 하동에서. 토요일 날은 통영을 갔다가 그러니까 바로 일요일은? 주무셨다가 네. 바로 하동으로 오시면 주무시고 하동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하동은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통영에서 자면 안 되고. 통영에서 자고 가야 된다는.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여름 휴가철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화기애애합니다. 네, 네. 훌쩍 떠나고 싶은 가고 마음이 싶네요, 간절합니다. 진짜. 네. 자, 그럼 오늘 본격 감시 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대표 얼굴이 선출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당대표가 됐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네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천영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홍준표 전 지사님이 당대표 되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를 드리고 이 홍준표 지사님이 지사를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 지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는 좀 지형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의 그 어떤 수군 사업이 여당에 좀 잘 호흡을 맞춘다면은 우리 남북 내륙 철도라든지 국가 3당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사업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또 뭐 여당과의 그 대립각, 우리 홍준표 지사의 특유의 그 어떤 말투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해봅니다. 홍준표 당 대표시죠. 네. 예. 워낙에 당 대표 선거 기간에도 굉장히 신경전이 뜨거웠죠. 그때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멘트가 홍준표 당 대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멘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리 말씀하셨죠. 선거에는 중도층이 없다. 중도층이 없고 네 편 아니면 내 편. 어느 편이 센 사람인가에 따라서 소위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정치를 단순화시키지만 되게 평면적으로 만들어서 네 편 아니면 내 편. 그리고 여전히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많이 보여주셨던 그 전형적인 수법, 갈라치고 나누고
분열의 정치.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뺄셈의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 먼 안목,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결코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스탠스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의 스타일상 정부 여당과는 선명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은 조금 시끌시끌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정치권과 또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 감시 이어가 볼 텐데요. 경남에너지 아실 겁니다. 창원과 김해를 비롯해서 경남의 9개의 시군에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경남에너지가 지난 5월 호주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시가스는 성격상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산업인데요. 지역의 독점권을 갖고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또 도민의 편익은 뒷전이고 회사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감시 리스트, 외국계 사모펀드에 먹잇감이 된 경남에너지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가요? 먹잇감. 근데 실제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경남에너지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먹잇감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런 의심이 좀 합리적인 의심인지 이 실체를 하나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요. 먼저 경남에너지가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가 됐는데요.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조정된 도시가스 요금 다행히 오르지는 않고 오히려 소폭 좀 인하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반영된 걸로 봐야 되는지 좀 다행스러운 목소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훈 기자님 좀 전해주시죠. 네, 그 7월부터 이제 이달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적용될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이 됐죠. 근데 먼저 이제 우리 도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경남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3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진주하고 사천하고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 GSE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산에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또 경동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 이제 경남에너지인데요. 경남에너지의 경우 이제 전년 대비 2.14% 포인트가 인하가 됐는데요. 또 경동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대비 1.34% 포인트가 내린 1.8254원이고요. 이게 1메가주울당 그 책정된 금액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도내 그 가스 회사인 GSE는 0.25% 포인트가 내린 2.9129원으로 각각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되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연 1회 도시가스 회사에서 도청에다가 도시가스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공급 이 가스 요금 산정안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 업체에서 제출한 안과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안, 그리고 도청에서 산업자원부 지침에 의한 조정안을 3개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게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실무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최종 결정은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6월 말에 지난 6월 28일 날 결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승인되는 부분을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지난 6월 28일 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우리 김용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 인하가 돼서 한 3, 4일 전부터 이 금액으로 지금 결정된 금액으로 인하된 금액으로 적용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경남의 가정용 산업용 전체를 보면 36억 9,700만 원이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의 체감 정도를 이제 봐야 됩니다. 얼마나 돈이 이 액수가 줄어들었나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일반 가정용 기준으로 보면 경남에너지 이용자가 연평균 1,397원이 이제 줄어들고요. 경동 도시가스 이용자가 연평균 2,355원이 줄어들고 GSE 이용자가 2,349원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따지면 100원에서 200원 정도가 줄어들고요. 거기다가 배관 투자 재원이라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안 되는 지역에 투자를 위한 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200원에서 300원 정도 인하가 되는 거죠. 총 이 소비자들이 체감을 느끼는 거는 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한 달에 인하됐다라고 느껴질 거니까 아마 인하 액수로 보면은 그렇게 미비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른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렇죠. 자, 우려와 달리 이번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고 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경남에너지 매각 과정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에너지가 어디에 또 어떻게 매각이 됐는지부터 듣고 싶은데요. 경남에너지는 이제 창원과 김해 등 이제 경남 동부의 그 9개 그 시군에 그러니까 가장 넓은 지역을 이제 아우르고 있죠.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경남에너지가 이제 지난 5월에 그 호주계 사모펀드인 프로스타 캐피탈에 매각이 됐는데요. 매각 금액이 약 5,500억 원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가스레인지 옆에 경남에너지 그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남에너지가 혹시 공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에너지 회사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팔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왈가왈부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경남에너지가 취급하는 것이 말 그대로 에너지 중에서도 도시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시가스는 이제는 거의 준공공재죠.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를 취급하는 회사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도시가스는 지금 그 한국에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오죠. 그러니까 저희 주 수입원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진 회사에 넘겨요. 그럼 그 회사, 예를 들면 경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창원 중심으로 보면 경남에너지가 있는 거죠. 네. 이 경남에너지가 바로 소비자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독점적 사업권을 주는 대신에 정부에서는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도매가, 즉 업체에게 넘기는 가격은 정부 부처에서 결정을 하고요. 도매 가격을요. 그리고 업체가 소비자에게 넘기는 소비자가는 바로 지자체장, 경남 같은 경우는 도지사죠. 네.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가스관을 매설을 해서 도시가스를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1980년대인데요.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특히 도시가스는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도시 그 가스관을 매설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의 혜택을 준 거죠. 독점적 사업권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독점적 사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대신에 그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리도록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역은 사실은 이익 추구권보다는 공공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사모펀드, 그것도 외국계 사모펀드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사모펀드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투자 대비 순이익률, 이익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인 공공성이 혹시라도 훼손될까 봐 지금 크게 사회적으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들으신 대로 도시가스 요금을 정부와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고 또 실제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지도 않고 내렸는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사모펀드에서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펀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모펀드라는 건 생소하실 텐데요. 사모펀드를 간단히 얘기하면 고수익 기업 투자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단기간에 고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모펀드가 보통 이 투자 규모가 보통 500억에서 수조 원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기업을 한 방에 인수를 합니다. 그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구조조정을 거쳐가지고 가치를 상승해서 되팔거나 아니면은 경영권을 확보 목적으로서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 전략을 새롭게 잘 짭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상승을 시켜가지고 되파는 거죠. 비싼 가격에. 네. 기업을 보면 홈플러스도 있고 코웨이, 네파 이게 다 사모펀드가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기로 투자해가지고 고수익을 딱 올리는 그 투자비를 회사에 의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가치 상승을 시키는 것은 하겠지만 지속적인 회사의 가치 상승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경남에너지를 인수한 프로스타 캐피탈을 딱 보니까 SK그룹의 계열사로 등록된 여객펀드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객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규제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조세 이 회피처에다가 세우는 거죠. 보면 뭐 케이만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하고 주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인프라 자산에 직접 투자한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펀드가 들어온 거를 보고 앞으로 도시가스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또 구조조정해가지고 더욱더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하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이제 지금까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모펀드들이 주로 아까 말씀하시는 홈플러스 이런 유통업체들 손을 대지만 보통 인프라 사업에 많이 손을 대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거가대교, 마창대교 때 맥커리라는 회사 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그 회사도 사모펀드 회사인 거죠.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많은 뭐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는데 경남 에너지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조조정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 회사 소유권과 요금 문제는 좀 별개다. 이렇게 회사에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요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예.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우리 주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진행해 가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김지수 의원님도 좀 나와 계시니까 김지수 의원님하고 같이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말씀 들으셨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한 도시가스와 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모펀드가 만났습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어느 게 우선될지는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방금 들으시는 프로스타 캐피탈이 경남에너지를 인수하기 전에 약 3년 전에 또 다른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경남에너지의 2대 주주로 있다가 1,00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내고 떠난 사실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도시가스 요금 문제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죠. 지난번에 그 선거 때도 공약으로 또 밝혔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경남에너지 매각 과정에서 2대 주주였던 그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역시 사모펀드인데요. 예. 이 사모펀드가 경남에너지에 투자한 지 3년 만에 1,850억 원 규모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떠났다는 것을 이걸 밝혀냈었죠. 2천억 원에 가깝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앵커 에쿼리 파트너스요, 2014년 3월에 경남에너지에 750억을 투자해서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예. 예. 그랬는데 그때 주당 취득 가격이 약 한 6,5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3년 지난 지금 이번에 경남에너지 전체를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면서 주당 단가가 약 22,000원, 그러니까 3.5배가 뛴 거죠. 이 정도면 3년 만에 3.5%의 주식이 뛰었다? 그러면 거의 주식시장에서는 대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경남에너지 매각 사건을 보고 경남에너지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의 투자 대박 사건이자 공공산업인 국내 도시가스 산업이 수익만을 쫓는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2대 주주가 3년 만에 1,850억 원을 벌었어요. 그만큼 경남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수익이 좀 좋아졌느냐,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 또 실제로 수익을 그렇게 많이 냈는지. 물론 1대 주주는 뭐 국내 기업이었겠죠. 근데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 경남에너지가 지난 5년간 영업이익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립니다. 아, 실제로요? 예. 네. 1년 단기 순이익이 거의 200억대인데요. 사내 유보금만 해도 약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의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앵커 에쿼리 파트너스가 2014년에 2대 주주로 들어오잖아요. 네. 2015년부터 가파르게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는데요. 네. 특히 그 영업이익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예, 정점을 찍어서 쭉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때 되게 경제는 되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 되게 어려운 걸로 최근 몇 년간 기억을 하실 텐데. 14년, 15년 다 그렇죠. 어려웠어요. 네, 장기 불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남에너지는 이렇게
극대화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남에너지가 그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것이 크게 그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률과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바로 그래프로 딱 비교가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구조 조정을 통한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을 극대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더해서 최근 2년간 경남에너지가 지출한 안전관리비가 하락을 합니다. 약 한 5.4%가 감소했죠. 더해서 경남에너지가 지역에 계속 내던 기부금도 반토막에 이릅니다. 예. 그에 반해서 사실은 독점적 사업권을 가진 경남에너지가 접대비로 쓴 돈은 약 한 50% 이상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남에너지가 기존의 과거의 공공성을 예를 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업체였다면 이제는 좀 전환이 된 거죠. 정말로 그냥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회사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직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리 도민들이 좀 의아하시는 것이 아니 경남에너지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은데 그렇죠. 왜 도시가스 요금이 좀 비쌀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감시자들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서울보다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좀 비싸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창원 지역의 이제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은 이제 서울시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017년도에 좀 인하가 되긴 하지만 지난 2016년에 도내 소매 공급 비용은 메가줄당 이제 2.2627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요거를 좀 보면은 전년인 그 2015년도에는 2.2851원에 비해서 0.98%가 인하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요금을 내렸으니까 도민들한테 좀 그래도 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왜 조삼모사이냐면 물론 이제 이번에도 좀 2점 몇 프로 인하하긴 했지만 그 이전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2015년 요금은 2014년에 비해서 2.57%가 상승을 했고요. 2014년에도 역시 2013년에 비해서 2.3%가 올랐고 2013년에도 전년 대비 2.35% 정도 올랐는데요. 매년 그 전에는 2.3에서 2.5%포인트씩 꾸준히 올랐는데 그 이번에 인하폭을 하면은 이건 조삼모사죠. 네. 그러니까 2016년에 0.98%인가 이건 좀 미미한 수준으로 좀 인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최종적인 혜택이 과연 이게 도민들한테 큰 혜택이 간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이 히스토리를 좀 전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MC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값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경상남도 요금이 서울, 부산, 울산, 대구와 비교하기는 조금 지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다 강력도와 좀 비교를 하면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라남도나 강원도나 목포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경남보다 분명히 도시가스 값이 비쌉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1년 영업이익이 277억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연봉이 10억 원입니다. 와. 이런 거를 볼 때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조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여러 MC 패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단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도매가는 정부 부처에서 정하고 그리고 소비자가는 지자체, 도지사가 정하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도매 가격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원가 플러스 물가 상승률. 그리고 지방의 그 도시가스의 소비자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도매가에다가 도매가 플러스 그 회사의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플러스 여기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시설 투자비죠. 그러니까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바로 소비자가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설비 투자비가 소비자가에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낙후된 지역에 사는, 즉 저희처럼 광역도에 사는 소비자는 높은 가격의 도시가스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을 여기 소비자 가격에 둬서는 안 된다. 이 비용을 바로 도매가를 계산할 때 이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도심 지역에는 이미 도시관이 다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적게 내고, 농촌 지역은 예를 들면 도시관 매설이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이 내라. 이렇게 소비자가 전가시키지 말고 애초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도매가를 산정해서 넘길 때 그때 이 도시관과 관련된 투자 비용을 산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 기업에게 예를 들면은 투자비를 내라라고 강제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의 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의 투자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에너지 회사에 업체에 좀 투자를 해줘서 결국은 국가의 공공재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성을 더 크게 하는 것, 확대하는 것. 이것이 결론적으로 국민의 예를 들면 부담을 적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소비자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또 우리 경상남도의 규칙 사유가 있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비 투자비가 지금 소비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설비 투자비를 계산을 잘 해야죠. 그렇죠? 이게 과다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그렇죠. 경상남도는 이 가격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경남에너지인 경우에는 경남에너지의 최대 주주가 바로 경남테크였거든요. 근데 이 경남테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바로 이 가스관을 만드는 공급 설비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너지 회사 안에 도시관을 가스관을 까는 업체가 같은 예를 들면 같은 한식구네요. 한식구인 거죠. 네네. 그러면 경남테크가 만드는 이 도시가스관 매설에 비용 들어가는 설비 비용을 그대로 경상남도가 인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혹여라도 과대하게 부풀려지지 않았나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검증됐느냐 이것에 대한 또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 가격, 소매 가격을 결정할 시에 우리 김 교수님이 걱정을 하시는 공급 설비 가대 선정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경상남도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문 회계법원에게 검증을 시킵니다.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큰 어떤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공무원들이 일으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저희가 경남에너지에 대한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요금이 인하됐기 때문에 도민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킨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도시가스 산업에 대한 좀 공공성을 좀 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모펀드를 통해서 그 경남에너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짧은 기간에 큰 투자 수익을 올리고 이제 주식을 파는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먹튀 논란도 제기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향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도시가스 인상 요인이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도시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좀 강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좀 더 인하할 요인이 있다는 예. 부분을 오늘 검증이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좀 감시자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비자 가격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3년부터 15년까지 도시가스 인상률은 매해 약 한 2.5% 정도 됐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경남에너지의 사내 유보금이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죠. 예,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인하된 것은 우리 아까 강기태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월 한 300원 내지 400원 굉장히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체감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지금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경남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하는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소비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는 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적어도 위원회의 과반수까지는 소비자가
참석할 수 있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경상남도에 올리고 싶고요. 더해서 우리 아까 우리 천연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맞습니다.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이 공공 비용을 경상남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가 하죠. 그러면 보통 3개의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3개 업체에서 하는 이 공급 비용 산정 용역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예를 들면 용역 보고서를 왜 경상남도는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근 광역도는 정보정책 연구 보고서를 탑재하는 사이트에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말씀 여러분도 하셨지만 이 설비 투자비에 대한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 정보 공개입니다. 그래서 공급비용 산정 용역서를 반드시 공개해라. 이런 것들 좀 첫 발로 경상남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여전히 비싼 요금 속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2대 주주로 들어와서 3년 만에 1,850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떠난 그 자리에 또 다른 외국계 사모펀드가 이제는 최대 주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남에너지 매각 과정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눈초리가 매우 매서운데요. 경상남도가 지금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부터 경남에너지가 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공공성을 살린 건강한 기업으로 남느냐? 아니면 사모펀드의 본색을 드러내서 이익만 극대화시키고 결국은 떠나서 경남에너지가 또 다른 먹튀의 장으로 전락하느냐?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지금부터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